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하고도 2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42년 된 부부였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중소기업에서 31년간 근무한 생산관리 부장이었습니다. 7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고, 평생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했기 때문에 저는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대학병원 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저보다 3년 일찍 퇴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퇴직 후에는 주말마다 산에 가거나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지냈죠. 그런데 작년 초부터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석 달에서 6개월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딸에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남은 시간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평소처럼 지내다가 갈래. 그 말을 들으며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마지막 석 달 동안 저에게 집안일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빨래 세탁기 돌리는 법, 밥솥으로 밥 짓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 고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 끓이는 법까지. 아내는 제게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아내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딸도 잠시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가정이 있어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아내는 병원 대신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지냈죠. 마지막 일주일은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가끔 눈을 떴지만 말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조용히 치렀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42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 집 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옷장 속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부엌에 있는 그녀가 아끼던 그릇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후 아들은 바로 직장으로 복귀해야 했고 딸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이 집에서. 그렇게 혼자 남겨진 첫날 밤. 배가 고파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라면 끓이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면과 스프를 넣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면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 스프는 언제 넣는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인터넷 검색을 해서 라면 끓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아내 없이 처음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면은 좀 불었고 국물은 너무 싱거웠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내가 라면 끓였어. 맛은 없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겠네.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자립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잘 잤어? 오늘도 내가 잘 해볼게. 그리고 아내가 남겨준 메모를 보며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얀 옷과 색깔 옷을 분리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모든 옷을 한꺼번에 넣었다가 하얀 양말이 파랗게 변하는 경험을 했죠. 식사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라면과 배달 음식으로 버텼습니다. 가끔 아들이 주말에 와서 반찬을 몇 개 해주고 가면 그걸로 3, 4일은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왜 그렇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려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7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김 여사님의 따뜻한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음식 해 먹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말에 김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요리 교실을 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거예요. 한번 오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자가 요리 교실이라니.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양실조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경로당 요리 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었고 남자는 저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울 거예요. 강사로 오신 분은 동네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김치찌개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짰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첫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사진 앞에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만든 첫 김치찌개야.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었어. 점점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치찌개에 이어 된장찌개, 계란말이, 불고기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빨래를 분류해서 세탁하는 법, 바닥 청소하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 모두 아내가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힘든 일을 너 혼자 다 했구나. 미안해. 요리 교실 외에도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체조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컴퓨터 교실까지. 처음에는 요리 교실만 다녔지만 점차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저처럼 홀로 된 남성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이상호 선생님은 저보다 2살 많은 70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셨죠.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됩니다.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예요. 이상호 선생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홀로 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아들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이제 라면 말고도 여러 가지 요리할 수 있어. 아들은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뭐 만들 수 있는데요? 자랑스럽게 냉장고를 열어 제가 만든 반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치찌개,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대단하세요. 이걸 다 혼자 만드신 거예요? 그럼. 경로당 요리 교실에서 배웠어.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제가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연신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 정말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니 다행이에요. 아들이 떠난 후 혼자 남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괜찮아. 걱정하지 마. 홀로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상호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 등산 동호회 같이 할래요? 매주 수요일마다 근처 산에 다녀와요. 아내와 함께 자주 다녔던 산. 아내 없이 산에 간다는 게 조금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첫 등산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내와 자주 올랐던 북한산 코스였습니다. 등산하는 내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었었지. 여기서 도시락 먹었었지. 모든 장소에 아내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너 없이 왔어. 옆에 있던 이상호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그게 나아요. 그날 이후로 매주 수요일이면 등산 동호회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점점 아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홀로 된 지 9개월째 되던 날, 미국에 있는 딸이 화상통화를 해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그러자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국에 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귀여운 두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여기가 좋아. 여기에 너희 엄마와의 추억이 있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걱정 말고 너희 생활 잘해. 딸은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 바뀌시면 말씀하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는 법, 인터넷 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는 법까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니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모두 아내에게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공과금 냈어. 놀랐지? 홀로 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경로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반려식물 기르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상호 선생님이 권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다육식물을 심었습니다. 이름하여 에케베리아라는 식물이었죠. 선생님은 물 주는 법과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세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잎이 나오거나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다양한 다육식물들이, 베란다에는 허브와 작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방울토마토, 상추. 이제는 제가 기른 채소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기른 상추로 쌈 싸 먹었어. 정말 맛있더라. 홀로 된 지 1년하고도 2달. 오늘은 아내의 기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꽃진 장미를 사왔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 지났네. 보고 싶어. 조용히 앉아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우리가 함께 여행 다녔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 아내가 제게 남겨준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오후에는 아들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묵념을 하고 아내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세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납골당에서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더 독립적이 되셨어요. 그리고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이제는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어. 어머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냈어. 내일도 잘 지낼게. 걱정하지 마. 창가에 놓인 식물들에 물을 주고 내일 요리 교실에서 배울 새로운 요리를 위해 장보기 목록을 적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내가 그립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법을. 처음 혼자 라면을 끓였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만은 않은 삶. 아내가 남겨준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취미로 채워가는 삶. 여보, 걱정 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갈게. 그렇게 저는 오늘도 라면 끓이는 법부터 시작된 자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